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있고요. 국채금리 역시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도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 하락폭은 더 커졌는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0.23% 상승, 코스닥은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은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배순세가 들어오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1, 2위 종목인 에코프로 BM의 하방 압력이 지수 하락을 조금 더 부추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예상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6% 하락하면서 2,412.43포인트,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1% 하락하면서 794.0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코스닥은 800선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7만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형 D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감산을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D램 공급 정상화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7만 3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1.94%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는데 오늘 42만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0.23%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2024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약 50%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HBM 시장 주도권 경쟁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5%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2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0.88%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거의 3% 가까운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0.46% 하락, LG화 2.78% 약세, 그리고 네이버는 0.2% 소폭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는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정부 인사가 네이버를 택했는데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 기술을 접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0.5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 3.82%, 에코프로 3.98%,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 3%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7% 상승, 그리고 포스코 DX 0.88%, LNF가 오늘 5% 넘는 급락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1.31% 하락,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54% 밀리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5% 넘게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펄어비스 1.5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잘 나왔던 VT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어제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6%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련 중소형 화장품들의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OEM 업체도 마찬가지겠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레, 그리고 CAC 인터내셔널, 그리고 VT까지. VT는 일단 리들샷에 대한 비중이 물론 일본 비중이 한 85% 정도로 굉장히 일본향에 대한 워낙 큰 회사이다 보니까 그만큼 선방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시장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피크 아웃이냐 아니면은 4분기나 내년에도 계속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아마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4분기 때부터는 이번에 다이소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한 1,000개 이상 매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지금 다이소 매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VT의 리더샷 같은 경우 이제 품절 대란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판매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리더샷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꾸준하게 지금 10위 이내에 계속 순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가끔은 5위 안에도 좀 들어갈 정도로 계속 꾸준한 판매고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쯤에는 이제 VT는 물론 일본향 비중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내 매출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향후 중국이나 미국 쪽에 대한 영역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리드샷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훨씬 더 커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워낙 이제 그 매출이 빠르게 지금 올라왔고 주가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좋은 정도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5% 이상에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VT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기억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게임 주 실적이 수요일부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크래프트 잘 나왔고, 어제 엘시서부터 퍼르비스, 네스게임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일단은 위메이드의 흐름이 생각보다 게임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장주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뭐 나이트크루가 뭐 미르가 이게 잘해서 하기보다는 물론 액터즈 소프트가 지난달에 업프런트 계약금 1,000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게 총 5년간 5,000억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1,000억을 넣었는데 이게 왜 1,000억이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냐? 실제로 지금 액터즈 소프트랑 이메이드는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액터즈 소프트가 돈을 넣었다. 그만큼 미르 시리즈가 내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굉장히 큰 활약을 할 것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베팅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선시장 게임즈와 같이 이제 세 개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IP에 대한 관련 저작권을 같이 활용을 할 것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선시장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이제 중국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 한 2분기에 미르4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르M이 내년에는 중국 4분기쯤에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어제 수요일에는 20%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계속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최근에 이믹스 코인이 고팍스에 상장했고 심지어 어제는 캐나다 쪽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믹스 코인이 그동안 장현두 대표가 그려왔던 이런 로드맵 자체가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믹스 코인이 올라줘야 이제 우리가 2, 3년 전에 얘기했던 P2E 시장에 대한 수익 모델이 확충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이트크루가 지금 위메이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 P2E 진출을 합니다. 사실 중국은 P2E가 안 되는 시장이고 이제 유럽이나 북미,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진출한다게 되면은 좀 나이트크루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고 다음 주에 지스타에서 열리는 레전드 오브 이물에 대한 신작 이것도 한 내년 3분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콩콜에서 나왔던 모멘텀 자체가 우리는 내년에 분기마다 신작을 출시할 것이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고 위미스 코인까지 받았다. 그럼 내년에도 또 1,000억이 액터즈 소프트에서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게임주가 그동안 섹터에서 부진을 했던 이유가 실적이 그만큼 견인을 못해줬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위미스의 최근에 강한 상승 반등 흐름이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컴투스와 같이 이런 다양한 게임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위메이드가 빠진다. 물론 어제 닥사 거래소에서 좀 태클을 걸긴 했지만은 조정 씨는 매수 관점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VT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선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쌍끌이 수스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우선 환율은 오르는데요. 1,417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 75달러 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과 NFT 그리고 두나무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도 강세를 연출했고요. 아이폰과 관련된 테마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UAM과 풍력에너지도 상승한 반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흥구석유가 7%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0.95% 약 1% 가까이 무너지면서 2,402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1.35%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792.0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데요. 자, 우선 개장 직후의 모습은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하나하나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0.17%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가 57,700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에 어제는 17%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더욱더 연출했었는데 오늘 0.1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가상자산 테마죠. 두나무 사법리스크 해소에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5% 넘는 추가 상승세 이뤄내고 있고요. 조선내화는 지금 보합권에서 아직은 출발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내화 어제도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1,900억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아직은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주 어제 일제히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현재 3% 넘게 물량을 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액토즈 소프트도 2.63%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약품 7%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6,120선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국내 유행 우려에 시간 외에서 급등했는데요. 오늘 시초부터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메가터치 6%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가터치 어제 상장한 종목이었었죠. 공모가 대비해서 61%나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시초부터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진엑스테 0.97%, 위더스 대학 아직 체결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지트 6.09%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시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굉장히 강력한 테마를 만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들 쭉 관심 주식으로 좀 보니까 오늘 1등은 에코프로네요. 4.5%. 최근에 급하게 올랐다가 한 이틀 강세 후에 그 뒤로 계속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는데도 어쨌든 LP들이 유동성 공급자들이 하는 공매도는 지금 있죠.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4.5%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7위에 지금 랭크돼 있네요. 4.6% 거의 같은 분위기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2위에 어제 하한가 같은 파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호가가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4%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갑니다. 분기 실적, 분기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견주어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6%입니다. 7만 선에서 약간 이제 하향 이탈하는 분위기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의 그 가장 약세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내려가니까 같이 2차 전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밸류 쪽에 지금 묶여있죠. 그러니까 3% 정도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루닛 오늘 7.5% 장초반에 좀 강하네요. 자, 카카오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소외주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서 은근히 좀 사는 사람들이 많다. 포트폴리오 지금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는 밀려 내려가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기조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고요. 관심 종목 6위에 오를 정도로 지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들 손해보고 있는데 내 주식 이거
원전 회복할까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회사인데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주가는 3%, 3.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분위기네요. 이메이더 오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2%, 뭐 최근에 게임주, 일부 게임주들이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메이더 오늘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별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1,628계약을 순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도 165억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수는 벌써 0.9% 코스피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지수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시가총액 상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4억 정도 크게 많이 파는 거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26억 크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다행입니다. 1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강보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개 업체 중에서는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인데 마이너스권이 좀 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순 매수가 많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상위 회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8%, 포스코 DX 마이너스 3%, LNF 또 밀리네 마이너스 2%, 시가총액 상위가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다. 미국발 좀 악재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상승폭을 넓히나요? 0.7%까지 올라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순매수 44억 정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도 0.13% 강보합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될 걸 자꾸 찾는 시장이죠. SK텔레콤 이쪽 방어주입니다. 주가 내려갈 때는 텔레콤 주식, 뭐 배당주 이런 쪽이 이제 방어주인 거기 때문에 저평가 쪽 이쪽이 영역에 속하는 SK텔레콤 오늘은 12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몇 번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파도는 하락폭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네요. 오늘 23억 정도 이렇게 24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팹리스에서 마이너스 18% 정도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겠습니다. 삼성 SDI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가지고 3.4% 다시 밀려 내려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반짝했었죠. 마이너스 3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최근에 이쪽 뭐 관심들이 계속 많죠. 대안이 될 수 있는 뭔가 업종이나 테마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마이너스 17억 이렇게 팔고 있고요. 메디톡스 4.9%나 밀리네요. 프로그램 순 매도 10억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지금 전해지는 이런 느낌인데 공매도 제한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주 속절없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결국 업황에 안 좋다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 뭐 예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도 직접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콘크레스도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이제 SK온이 대정세에 대한 일시적인 좀 중단 이슈도 있었던 만큼 어제는 HSBC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하향까지 나오면서 사실 11월 한 30일쯤에 사이버 트랙이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얻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계속 꾸준하게 가격 인하 정책을 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시장이 결국엔 지금이 당장의 마진보다는 향후에 다른 경쟁 업체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MS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는 전 세계 1위 업체가 결국에는 시장을 어느 정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좀 인정했다라는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는 시장 조성자까지 손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잠깐 반등하고 빠졌다는 흐름, 만약 여기서 시장 조성자에 대한 제재까지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후에 만약에 2차 전지가 안 오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매물 속도는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하는 속도는 많은데 성장하는 속도가 둔화된다는 이슈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시장에서 2차 전지, 2차 전지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에코프로 버티어즈 경쟁률이 그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한 분기, 2분기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어제 하얀 리포트가 나왔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뭐 올해 상반기 때 나왔던 향후 뭐 30년 밸류, 27년 밸류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밸류적인 측면에서 커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의 이제 공매도까지도 제한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볼 때도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걱정을 좀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2차 전지주의 약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 뭐가 있을까 제가 좀 둘러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말이죠. SK 하이닉스가 벌써 1% 이렇게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그리고 AI 관련주 이쪽에 반도체 관련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장기 소외주 쪽에서 저 PER이나 저 PBR 이쪽에서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뭐 SK텔레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배당주나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배당주 관련 이슈들은 이미 3분기쯤에 큰 반등이 한번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흐름은 뭐 10중 8구 대다수가 지금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잠깐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흔히 AI 반도체 이슈, HB 이슈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양분해서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3, 4년 전에 IT 관련주들이 엔비디아가 날아갔던 이슈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최고로 인해서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는 측면이라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4분기에 대한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당겨질 수 있다는 측면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잠시 올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어제도 현물 쪽의 ETF 승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그냥 일시적으로 코인이 오르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런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우리가 AI만 바라왔던 올해 1년을 갖다가 내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그에 대한 관련 장비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여러 장비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공시에 대한 이슈가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굳이 2차 전지가 바닥일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4분기에 빨리 재고 소진하겠네. 보통 내년 2분기쯤에 업황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다가 1분기 때 돌아서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 속도가 우리가 이미 2020년 말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갔던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상황이 안 오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이고 연말을 이끌어 간다. 저는 그게 반도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보니까 말이죠.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시장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기술 투자를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에도 이제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위지트나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이 받아왔었고 결국에는 전 당분간은 이 추세가
어제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자체도 어제 저도 전부 다 차트를 하나씩 돌려봤었는데 알트코인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은 느낌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시장에서는 이거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네. 그러면 그게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다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비트코인 잠깐 올랐다고 이 수급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인에 대한 흐름이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기술 투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지트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지금 장이 안 좋은 이 시장의 대안층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승폭이 컸던 가상자산 테마, 그중에서도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또 밀리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능 열쇠가 좀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주초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올라가고 그랬었죠. 또 2차 전지주에 이제 많은 이 기업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금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나 수급의 부재가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업황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쉽게 걷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 2차 전지로의 이제 이 수급이 끊겨 나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나 주가가 미리 조금 먼저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늘 혹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수급의 공백, 수급의 끊긴 현상 때문에 주초에 올랐던 부분들이 다소 뱉어내게 되는 조정세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많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20억 사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0억 지금 순매도로 돌았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 시가에 보니까 벌써 이 코스피 2,400선을 위협하고 있고 코스닥은 800을 깨고 내려갔죠. 790선. 오늘 장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서 말이죠. 저도 아주 죽겠습니다. 자, 코스피 개장 상승률 상위 5개 좀 볼까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조선내와, 파미셀, 광동제약, YG플러스, 국보. 어떤 주식을 좀 언급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 먼저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중에서 국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보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와 엮이면서 한번 시세를 내줬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국보의 입장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뉴스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찾고 있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크게 이 폐렴 관련주
혹은 빈대 관련주 이러한 작은 테마주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 한 줄 한 줄 한 줄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보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저는 이 추세와 이 뉴스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장 기반이 지금 너무 약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테마주들의 연속성이라든지 테마주들의 강도가 좀 좋아지려면 일단 첫 번째 주도주들의 조정이 일단락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아직까지 약한 수급의 형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 국보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투자를 말아야 된다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초반에 특징주로 국보 알아봤고요.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 화면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우리기술 투자 또 있네요. 루닛, 위더스 제약, 텔레십스.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일단 위더스 제약은 한번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2% 상당히 강하네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테마의 힘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폐렴에 대한 마이크로 플라즈마 이제 폐렴에 대한 이슈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사망한 어린 환자가 또 발생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테마주들을 볼 때 그 테마의 크기, 테마의 뉴스의 수급의 연속성도 이렇게 보지만 그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피지컬, 그러니까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폐렴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이 탈모 치료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테마가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던 기업인데 테마의 힘까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뭐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다음 주까지의 시세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오늘 급격하게 좀 추워졌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딱 목소리가 안 잠겨가지고 좋습니다. 예. 몸에 안 좋은데 주말에 또 이제 감기라든지 코로나 관련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것들이 다음 주 초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위더스 제약의 주가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 김태성 본부장 되겠고요. 자, 장 시작하고 지금 22분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5가지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RF셈입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30% 지금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8,580원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 RF셈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 개발, 생산, 장비 기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메가ICS입니다.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3,2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가ICS 아까는 21%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사실 아까보다는 좀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유행이 국내에서도 계속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20% 상승하면서 3,2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젠큐릭스 8% 넘는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6,0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4%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좀 더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회사 지노바이오가 유방암 예후 분석 장비를 미국 FDA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국내 유행 소식에 덧붙여서 상승세를 함께 연출한 종목입니다. 지금 8.04% 상승하면서 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경농입니다. 무려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5.29% 상승하면서 현재가 15,3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농, 빈대 관련주로 최근에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살충제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상승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롱투코리아입니다. 1.57%, 아까 13% 넘게 급등하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승세를 반납한 모습입니다. 1.57%,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419원대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나 달빛 연대기 게임을 11월 중에 업데이트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현재는 1.57% 상승하면서 1,41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현재 2,400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네. 1.14% 밀렸고 코스닥 790선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말이죠. 따라가 말아 종목 하기 어려운데 자, 우리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오신 따라가 말아 종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세실업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의료 관련해서는 충분히 한번 따라가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의 소비가 많을 때는 이렇게 계절의 이 온도가 바뀌어 갈 때 가장 이제 수요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세실업과 같은 또 혹은 한세실업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영업무역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OEM, ODM 관련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실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갑이 계속 얇아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소비 지표가 나오면 그들의 경기는 계속해서 좋았었던 상황. 그만큼 소비가 이제 촉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갭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올해 이 2분기, 3분기에 느끼실 수 있었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던 재고가 감소가 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번 크게 느끼고 있는 바이니만큼 아무래도 이제 의료 쪽에서도 새롭게 만드는 브랜드들의 이제 제품들이 더 높은 가격에 더 잘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의료 관련 기업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면화 가격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면화 가격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지금 뚜렷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원가의 투입비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게 된 상황. 그러한 부분들이 녹아들게 되는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모두 2차 전지 혹은 반도체로 좀 집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틈새 시장에서는 이 의료 쪽도 한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 쪽이 재고가 지금 많이 소진이 됐다. 그래서 재고 축적 사이클로 미국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사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세실업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따라가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뭔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파도.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거는 당분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 기업의 이 상장 이후의 시가총액 자체가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실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금액을 좀 잘못 썼나 싶은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네, 0이 하나 빠졌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조한 지금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실망감을 좀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이렇게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파도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는 지금 위치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지금 파도가 이 공모주를 진행한 시점을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그러게요. 높았다라고 그런 기사들이 생각이 많더라고요. 들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거나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긴 합니다만 다시 이 좋은 가격대로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파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어제 신규 상장한 회사가 4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4개 회사 중에서 어제 2개 회사가 공모가 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네. 첫날인데. 야, 무슨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이 공모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분기에 워낙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에 좀 좋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전체적으로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좀 꺾여가면서 자금이 묶였다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기업도 관심 가져보고 저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는 일들이 다양한데 2차 전지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쪽이 지금 2차 전지이고 2차 전지의 변동성에 따라서 자금이 순환되기보다는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신규 상장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이 그러니까 그 다음 화면이 좀 마침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 주 금요일 날 올라온다고 지금 하는데 네. 수혜 측 보니까 뭐 아주 시큰둥한 기관 반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참패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사에서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성적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유통 주식 비율이 거의 20%가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이번에 IPO 신규 상장 시장이 좀 불안하니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상장한 날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때 트레이딩 자금이 한 번 더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신청을 해서 주식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상장 이후에 한번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모르는 건데 말이죠. 어제 4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도 조금 이슈가 있으면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가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심을 좋고 어쨌든 파도는 따라가지 말자. 예, 이렇게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후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자, 그럼 기사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4분기에도 답답하고 아쉬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진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강원랜드. 자, 그렇다면 3분기 실적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10% 넘게 하락하면서 좀 감소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3분기 드랍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게 감소했고요. 인당 드랍액도 코로나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당 드랍액도 코로나 수준으로 회귀하고 드랍액이 12% 하락, 방문객 수도 3% 하락, 그리고 홀드율은 22.8%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카지노 업계를 분석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드랍액이란 카지노 업계에서
게임칩을 구매하는 총액을 뜻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긴 비율을 뜻하는 홀드율, 그리고 컴프 비율은 카지노 이용객 고객에게 주는 숙박비 그리고 음식료 비용을 뜻하는데, 그렇다는 건 드랍액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일단 게임칩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홀드율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이겼다, 많이 이겨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갔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VIP 방문객 수는 늘었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 역시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고객에서 VIP 비중이 높은 다른 카지노주에 비해서는 이 국내 이용객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VIP 고객 방문은 증가했지만 인당 드랍액의 감소로 해서 이익은 줄어들었던 강원랜드.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3분기 실적도 아쉬웠는데 4분기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불법 도박 시장의 확대로 강원랜드 성장성에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매출 부진으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아쉬움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배당 매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의 매수세가 몰려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배당 매력으로 강원랜드를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 배당 매력도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외국인 VIP 기준이 좀 높아야 카지노주는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요. 국내 방문 비중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원랜드가 앞으로 계속해서 4분기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가지고 온 이슈입니다. 해외 VIP 지갑 열자, 카지노주 실적 잭팟.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VIP의 증가로 인해서 가지고 온 매출이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때문에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국내 주요 카지노의 3분기 실적이 대폭 늘었다라는 기사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강원랜드는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도 살펴보시죠. 고금리 상황 지속이라는 악재도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카지노 업종 지지선이 계속해서 하회되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 밤사이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긴축 장기화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매크로 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이후에 반등을 기대했지만 이 반등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 환경 개선도 지금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실적 향상과 영업 환경 개선 그리고 금리 하향을 해야지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강원랜드의 주가를 조금 더 내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려보다는 선망하는 점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가 배당률 5% 내외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시가 배당률이란 배당 기준일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 비율을 말하는데, 미국 배당에서 많이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7월 발생한 장기 우천 영향으로 인해서 탑라인이 간소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로 영업이익을 감소하는 그런 폭을 조금 더 확대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그래도 좀 매도 의견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우려보다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3분기에 이어서도 4분기도 아쉬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마다 카지노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그 카지노주 내에서도 업종별로 그리고 주가별로 시선이 조금 다르다라는 의견까지도 더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2024년에 필요한 한방은 지금 성장성 확보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 성장성 확보라는 게 VIP, 외국인 증가에 따라 달려있는데, 12월 초에 개장 예정인 스키 시즌은 2024년 1분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핵심은 VIP 회복에 달려있는데, 즉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지 내수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지만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VIP 서비스 개선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본 VIP의 카지노가 웃었다. 파라다이스 GKL 실적은 호조를 보였는데 결국 외국인에 계속해서 매수세 외국인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PC 매출 다음 화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증권은 의견 그래도 매수 의견을 보여줬고요. 22,000원 유지, 교보증권은 2만 원 선에서 유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카지노 중에서 최선호 업종은 종목은 아닌 만큼 강원랜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 좋습니다. 벌써 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코스닥 2%가 넘게 내려가는 가운데 장초반 테마 상에는 빈대 MLCC 기판이죠. 코로나19 이게 장초반 테마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개장 전 지금 사코너에서는 VT, 위메이드 두 종목 언급됐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한세 실험은 따라가자. 그렇지만 파드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네, 금요일장 장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